안녕하세요. 이슈 킹왕짱입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기소됐습니다. 즉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1심 재판부에서 최장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물론 이 안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호중 씨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높이, 교사 이상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빠졌어.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음주 수치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입증이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뺑소니 사건 뉴스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마다 계속 김호중 관련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고 종편이나 방송국에서도 정규 뉴스 시간에 김호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김호중 씨 문제가 다뤄진 것은 다름이 아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자수까지 하고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뿔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김호중 씨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김호중 씨로 인해서 국민들 대중들이 대단히 뿔이 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김호중 씨 나이 이제 33세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사회적으로 한참 자리를 잡을 나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수사에 입각해서 음주 측정 그 시기에 음성 반응이 나왔고 위드마크 측정이라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위드마크 측정 결과를 별로 인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판결에 별로 참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이 위드마크 측정 결과, 즉 역추적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추적 효과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주 이 부분을 사전에 빼고 기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뿔난 것입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왜 이 부분을 빼고 기소를 했느냐. 이 부분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지 왜 기소까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하면서 4가지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위험운전, 치상, 도로에서 치상, 도로, 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죄인 도피, 교사를 했다는 이 큰 4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입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서 모텔에 가서 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간에서는 술타기, 술을 먹고 술을 또 마셔서 술타기를 해서 음주한 운전할 때는 저기 운전할 때는 음주를 안 했고 음주하고 나서 운전 마치고 나서 술을 먹었다. 이게 술타기 수법이라고 그럽니다. 김호중 씨의 이 음주 뺑소니 구속 이후에 소속사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은 모두 떠났죠. 그 와중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 올드스타가 취재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 생각 엔터, 이제는 생각 엔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사명을 바꿨기 때문이죠.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 6월 11일 기준으로 이미 사명이 변경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이름은 주식회사 아트 MNC였습니다. 또한 대표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대표자도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엔 더 폐업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명을 바꾸고 대표이사를 바꿨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번에는 김호중 방지법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2가지 법이 지금 제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김호중 씨는 정말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회사까지 공중분해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회사 대표 음주운전 은폐를 지시를 했고 본부장은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삼키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화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눈치도 없이 네, 소화 잘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웃지 못할 그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김호중과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사람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이 맞는지 아니면은 사업을 계속 존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합니다. 일단 이 폐업이란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생각엔터가 어떤 입장문을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희 생각엔터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엔터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문이었습니다. 자, 전문 다시 보셨죠? 일단 폐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분명 없습니다. 대신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 즉 연예인들과 전속 계약 후 그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지 지속하지 않겠다. 앞으로 매니지먼트업은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분명 없습니다. 자, 근데 왜 폐업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이 입장문이 기초가 된 건 맞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제가 옛날 기사부터 해서 쭉 한번 생각엔터 폐업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더니 생각엔터 폐업 절차 밟는다. 임직원 전원 퇴사. 이같이 폐업 수순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먼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밝힌 그건 입장문의 기초에서 이런 내용이면은 폐업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어느 정도는 추측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생각엔 더 여러 주주가 지분을 나눠 가진 법인이죠. 이 경우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폐업도 할 수 없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명은 2024년 6월 11일 변경됐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6월 11일이면 검찰이 김호중 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직후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속 연예인들과 대부분 결별한 이유라는 거죠. 5월 27일 입장을 밝힌 후에 5월 말에 1차적으로 많은 소속 연예인들이 떠났고 6월 5일 전까지 2차적으로 떠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생각엔터 홈페이지도 사라졌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생각엔터 소속 연예인들이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각엔터 홈페이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죠? 사명이 바뀌었으니깐요. 이제 생각엔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뀐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아트 MNC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엔터 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생각엔터는 2020년 김호중 씨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활동 추가된 사업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선 입장문으로 볼 때 이때 추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소속 연예인이 없죠. 당연히 그들이 없으니까 그들을 바탕으로 한 공연 사업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폐업을 위해선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해산 및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기 부상, 법인 존립 기간 만료 또는 법령에 따른 등의 사유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 청산인 또는 대표 청산인을 선임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각엔터는 사명 변경 외 등기 부등본상에 이런 청산인 선임 등은 없습니다. 즉 폐업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엔터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이 약 187억 원의 수익이 34억 원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에 해당되는 선수금이 125억 원 정도죠. 이는 단단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공연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즉 이 선수금을 받은 후에 약속된 공연이 이행되면은 이게 전부 다 상계 처리가 되죠. 근데 김호중 씨가 활동을 못하게 돼서 이에 따른 수익이 없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선수금이 갚아야 될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선수금이 125억 원인데 현재 수익이 34억 원이다. 결국 선수금이 자산을 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갚아야 둘 돈이 여전히 더 많으니까 해산 청산이 아니라 법인 파산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폐업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모두 주요 주주들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주요 주주 누구죠? 정찬우, C 이광득 전 대표 그리고 그 외에 최땡땡 대표 등입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엔터, SBS 미디어넷도 주요 주주로 포함돼 있죠. 이들 모두가 폐업에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폐업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생각엔터는 폐업 수순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변경하고 매니지먼트업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김어준 욕설 파문도 일고 있습니다. 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김어준이 엄청난 욕설을 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가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인간 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